자, 배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array, 인덱스와 인덱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고요. 그리고 배열은 같은 타입의 인테저형, 플로트형, 더블형이 있죠. 그런 다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적합한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배열을 왜 이용하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요.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10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int 잡아주고 이제 배열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이 배열명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10개를 일일이 다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시켜서 각각에 저장시켜서 이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령 덧셈을 하고 싶다. 여기 데이터들을 그럼 이렇게 sum equal 하고 일일이 쭉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면 있어서 단지 이와 같이 선언만 해주면은 그러면은 10개의 기억 공간을 순차적으로 쭉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요. 자, 이렇게 마련된 곳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덧셈하는 경우도 지금 여기서처럼 일일이 다 이름을 지정해 줘가면서 덧셈할 필요 없이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폼과 같은 알고리즘을 돌려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합계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의 하나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 배열은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배열은 레퍼런스 변수 하나 잡아주고요. 이름을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어떠한 형으로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대괄호를 열고 닫음으로 해서 이와 같이 배열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준 다음에 변수를 선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 변수에 이와 같이 생성된 기억 공간을 집어넣어 줌으로 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new라는 예어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타입을 만들어 주고 여기 원소의 개수를 정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5개의 인티저형을 담을 수 있는 5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위치를 바로 int array, 우리가 잡아준 레퍼런스 변수가 이곳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각각의 기억 공간의 이름은 0번부터,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해서 int array 0, int array 1 해서 int array 4까지 해서 5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예를 통해서 한번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 이 프로그램을 하나 보시죠. 이 프로그램을 보기 첫 번째 프로그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int array 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잡아주고요. 이 변수명은 변수명 만드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지금은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t array에다가 이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생성된 기억 공간을 가리키게끔 그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new하고 인테저형으로 5개의 기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int array에 담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은 이와 같이 0번부터 시작해서 4번지까지 이렇게 각각의 변수명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불러 읽어 드릴 때는 이와 같이 이름하고 인덱스 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려보면은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시면서 직접 한번 이클립스 상에 올려놓고 돌려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우리가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하나 잡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와 같이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요거 뒤에 붙음으로 해서 이제 배열 선언이 들어가고 있다. 요것이 이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형으로 만들 거냐, 몇 개를 만들 건데 하는 개수를 이와 같이 지정해 주면 지금의 경우에는 int형으로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은 여기도 int형, 여기도 int형, 여기도 int형, int형, 이렇게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5개 연속된 기억 공간을 자기가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위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아까 선언해 놓은 int array라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곳의 위치는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int array의 0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int array의 1번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 3, 4 해서 여기가 int array의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잡아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그 특징을 살려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자, 여기서도 다음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죠. 자, 여기서도 보듯이 여러분이 int array 해가지고 이와 같이 배열 이름 레퍼런스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 해줄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면서 요 가로 안에 사이에 이와 같이 나 5개 만들래 해가지고 오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배열을 공간을 할당받고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new 연산자 사용해서 5개 만들겠다. int형으로.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그 가리키는 곳을 레퍼런스 값을 int array라는 변수에 담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값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의 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들을 할당하시게 되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값들을 각각의 기억 공간 만들어진 이 배열의 각 기억 공간마다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변수처럼요. 담아 놓을 수 있고 또 그런 값들을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int array 1이라는 곳에서 값을 불러다가 화면으로 이제 출력하는 모습이 되겠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으로 이와 같이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모습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가령에 들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조금 전에 봤듯이 본 모습은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불러다가 println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form은 반복문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은 단지 한 줄로 그 모든 값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의 경우 form으로 들어가서 i가 0일 때 0은 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요걸 하겠죠. 그러면 i가 0이니까 결국 int array 0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고요. i 값 하나 증가되면 1이 될 거고 1은 5보다 작으니까 또 요걸 합니다. 근데 현재 i는 1이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int array 1을 찍을 겁니다. int array 1은 지금 39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값을 찍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무조건 또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i는 2가 될 거고요. 2는 5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요걸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int array 2를 찍을 테니까 78을 찍게 되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아까 이 경우에 5줄을 일일이 우리가 적었었는데 이제 한 줄을 적고 포문으로 돌려버리면은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효과가 있냐면 지금은 5개밖에 안 잡았지만 우리가 이것이 1000개, 2000개라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단지 이것만 1000 혹은 2000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점들 때문에 이 배열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인터레이. 자, 요거는 이제 정수형 값을 선언하면서 초기 값으로 값을 주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것이 int array 0에 들어가고요. 요게 int array 1, 요게 2, 3, 요게 int array 4에 들어갈 값이 됩니다. 더블로 선언해 주는 경우에는 자, 이름을 지금 여기서는 더블 어레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더블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잡혀지는데 지금 가로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으니까 네 개가 잡힙니다. 이게 요게 브레이스 안에 있는 개수만큼 기억 공간이 잡혀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잡히고요. 그리고 요 놈이 브레이스의 이제 이 더블 어레이의 0, 요게 더블 어레이의 1, 이게 더블 어레이의 2, 더블 어레이의 3에 보관되는 그런 모습으로 선언됩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 int 5 해서 5개의 기억 공간을 잡았다 그러면 이때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4까지가 가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 인덱스로 음수값이 와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그 5라고 5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 5개를 잡았을 때는 0에서부터 4까지만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5, 6, 7 하고 이제 범위를 넘어서는 값을 주게 되면은 그럼 또 에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유의해 가면서 배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클립스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그 출력의 모습을 하나 보셨는데 다음에 이 모습을 한번 더 보시죠. 자, 지금 여기 프로그램은 합계를 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전체 기억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합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됐어야 되는 거죠. 가령에 들면 sum이라는 기억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sum equal int array에 0 더하기 또 int array에 array 1 더하기 그 다음에 int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와 같이 일일이 다 적지 않고 바로 현재 썸에 있는 값에 이 현재 읽어드린 값, 예를 들어 i가 0일 때는 int array 0입니다. 그 값을 썸에다 더해서 그것을 다시 썸에다 넣는 누적 과정 끝나면 바로 1로 오겠죠. i가 1이 될 거고요. 1이 되면은 int array 1을 다시 아까 썸에다가 누적을 시켜서 다시 썸에다 넣는, 그래서 계속 합계를 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못 봤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int array dot length 이렇게 되면은 사실 원래 우리가 여기다가는 이전까지만 해도 뭐를 넣었었냐면 5보다 작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안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의 개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의 개수를 안다는 얘기는 그걸 일일이 다 세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이미 제공되어 있는 바로 이런 방법, 배열의 개수를 알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만 일단 써줍니다. 그래서 써주고 점 찍은 다음에 length라고 적어주면은 자동적으로 그 레퍼런스의 전체 계산 배열의 개수 5라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때 효과가 있냐면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int array 하고서 그런 다음에 int array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새로이 5개의 인테저형의 기억 공간을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의 레퍼런스 값을 이렇게 int array 집어넣는데 이거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초기 값을 배열 만들자마자 초기 값을 넣을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equal 해놓고 브레이스 열고 그 다음에 1, 39, 78, 100, 99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것도 필요 없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넣었으니까 초기 값으로 넣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석으로 다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은 보다 더 간략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이걸 일일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은 int array, 요 int array, dot, length, 길이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개수를 지가 알아서 여기다 5라고 집어넣어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합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가 얼마 나오는지. 예, 317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다음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합계를 알았으니까 평균도 내보면 좋겠네요. 자, 여기 평균 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다 올려놔 보겠습니다. 요것도 일일이 이제 쓸 필요가 없네요. 제가 여기다가 아예 값을 집어넣어 보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이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 썸을 요까지 해서 썸을 구했고요. 자, 그 썸의 값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썸의 값을 전체의 개수로 나누면 그것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썸의 값은 정수값이고요. 그것을 이제 그 숫자 지금 5이 될 텐데 5로 나누면 아무래도 이 값은 실수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플로트형을 선언을 해주고 AV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실수값이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계산된 결과 AVL에 담긴 내용은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결론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 보면 63.0 나오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또 다른 예인데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값이 있다고 합시다. 1, 39, 78, 100, 99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들을 최대값을 찾고자 했을 때는 일단 내가 어떤 기억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이 기억 공간에 값을 하나 갖고 시작합니다. 0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값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값을 하나씩 부르는데, 자, 부를 때마다 뭘 하냐면은, 이거 부른 값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맥스 값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부른 값이 크다 라고 하면은 그 값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큰 값을 찾는 거니까, 내가 불러드린 값이 크다 그러면, 그럼 무조건 내가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1이 들어옵니다. 1은 크죠? 그럼 내가 가져요. 1.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불러옵니다. 39가 크네요. 그럼 내가 그걸 갖습니다. 39라고요. 자, 그 다음 값 불러 읽었더니 78. 78과 39 비교해봤더니 78이 커요. 그럼 그걸 내가 갖는 겁니다. 78. 자, 다음 값 불렀더니 100이에요. 100하고 78하고 비교해봤더니 그게 커요. 그럼 그 값을 내가 갖는 거예요. 자, 100. 자, 다음에 마지막 값이네요. 다음 값 불러 읽었더니 99예요. 그 값은 내 값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얼마냐? 100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적인 형태로 한번 봅시다. 이들 값이 int array에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array에. 요것이 0번이고요. 얘가 1번이에요. int array 1번, 2번, 3번, 4번. 이게 마지막에 int array의 4번이에요. 자, 그럼 내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자, 하나씩 불러오자. for i는 0서부터 i가 int array의 점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네? 그리고 세미콜론 i 값을 증가시켜가면서.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int array라고 쓰고 여기에 i라고 집어넣어보죠. 그러면은 처음에 i가 0일 때는 일로 와서 0은 5보다 작을 테니까 일로 들어오게 되고 i가 0이 될 거예요. 처음엔 0을 부르죠. 처음에 요 값을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엔 i가 1이 되고요. 일로 와서 1은 5보다 작으니까 일로 와서 int array 1, i가 1이죠. 그럼 결국 이걸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로는 int array 2, 요 놈을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부르게 되겠죠. 그럼 부를 때마다 뭘 한다고요? max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max하고 이 둘을 비교해서 가져올 때마다 비교해서 만약에 그놈이 더 커요. 이쪽이 더 커요. if 그게 더 크면 어떻게 해요? 그 값을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값을 그러면은 int array의 그 값이죠. 그 값을 max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이 전체 5가 될 때까지 다 돌게 되면은 결국 max에는 최대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max는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